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역설적인 시대에 서 있습니다. 2025년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기억하십니까? 대형 은행들은 5,500억 달러의 손실도 견딜 만큼 튼튼해졌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 금융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체감하는 경기는 어떻습니까? 은행은 강해졌는데 왜 우리 시스템의 불안함은 가시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위험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리스크는 규제의 눈길이 닿지 않는 사모신용, 헤지펀드, 복잡한 파생상품이라는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금융을 다시 제자리로, 즉 실물 경제의 조력자로 되돌리기 위한 5가지 구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단순함으로의 회귀입니다. 현재 비은행 금융자산은 전체 글로벌 금융자산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장외파 생상품 잔액은 무려 846조 달러에 달하죠. 이건 단순히 숫자가 크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누가, 어디서, 얼마나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극도의 복잡성이 문제입니다. 일부 헤지펀드는 자기 자본의 40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씁니다. 우리는 이제 예금자의 돈이 투기적 파생상품에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단순하고 강력한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미국의 민간 부채 비율은 표면적으로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저신용 차입자의 취약성과 정부 부채의 급증이라는 이중고의 시각이 쏠립니다. 특히 2025년 기준 미국의 재정 적자는 GDP의 7.5%에 육박합니다. 이제는 빚내서 성장하는 시대와 작별해야 합니다. 기업이 부채보다는 자기 자본으로 자금을 조달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업의 존재 이유를 다시 물어야 합니다. 2025년 1분기 S&P 500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에 쓴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분기 사상 최고치인 약 3천억 달러입니다. 기업이 번 돈을 연구개발이나 임금 인상이 아니라 주가 부양이라는 금융공학에 쏟아붓고 있다는 뜻입니다. 주주가치 극대화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몫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경영진의 보상을 단기 주가가 아닌 장기 성과와 연동시켜야 합니다. 금융이 기업을 현금 인출기로 쓰는 것을 막지 못하면 실물 경제의 기초 체력은 계속 고갈될 것입니다. 네 번째 구상은 자본을 실물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 경제 성장의 내면을 보면 섬뜩한 면이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성장은 사실상 AI 관련 투자가 독식했습니다. 이를 제외하면 실질 GDP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이었죠. 우리는 돈이 빠르게 회전하며 거품을 만드는 속도에 열광할 것이 아니라 그 자본이 얼마나 생산적인 곳에 고정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주택 공급, 에너지 전환, 첨단 제조, 그리고 보건 교육, 이런 실물 부문에 자본이 오래 머물 수 있도록 규제의 병목을 풀고 세제 혜택을 설계해야 합니다. 성장은 금융 수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숙련된 노동자와 견고한 인프라에서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본질적인 권력과 서사의 문제입니다. 솔직해집시다. 왜 개혁이 매번 미완에 그칠까요? 2025년 한 해에만 미국 금융권은 로비에 7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로비스트의 절반은 전직 관료들입니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정치가 금융에 포획되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경제의 서사를 바꿔야 합니다. 금융은 주인공이 아니라 조력자여야 합니다. 화면 앞에서 복잡한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이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보다 수천 배의 보상을 받는 것이 과연 정상입니까?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구조를 끝내기 위해 정치자금 개혁과 금융, 윤리교육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금융을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제안은 금융을 죽이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금융을 더 정직하고 유능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은행은 안전해야 하고 자본시장은 깊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 조건은 금융이 시민의 삶과 실물 경제를 뒷받침할 때만 정당성을 얻는다는 점입니다. 돈의 흐름을 교묘하게 설계한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실제로 만들고 고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큰 보상을 받는 사회. 우리는 그런 사회로 가야 합니다. 금융이 경제를 먹어치우는 시대에서 금융이 경제를 돕는 시대로의 전환.
그것이 2026년 우리가 마주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